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점유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바로 피시고요. 자, 문제집 183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83페이지. 자, 10번 문제를 보면 지금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개씩 보죠. 옳은 거. 자, 기억은 선악에 관계없이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과실 취득과 관련해서는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취득할 수 있다고요? 선의의 점유자. 악의는 취득을 못하니까 틀린 질문. 자, 니은입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자, 얼핏 보면 맞는 문장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 틀린 부분은 첫째 줄에 과실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맞는 말로 바꾸려면 과실로라고 바꿔야 돼요. 악의의 점유자가 잘못으로 인해서 열매를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그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입니다. 점유물이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훼손됐다. 선이고 자주죠. 자, 이렇게 선이 그리고 자주까지 다 갖춘 경우는 전부 다 반환이에요? 현존이에요? 현존이죠? 그러니까 전부가 틀렸어요. 자, 리을입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비용 청구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용 청구에서 한 번씩 헷갈리는 게 비용 청구. 점유자가 비용을 청구할 때는 선의가 청구해요? 악의가 청구해요? 둘 다죠. 선악 불문입니다. 선악 불문. 선악을 불문하고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 청구할 때는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죠. 반환할 때. 자, 근데 비용을 청구할 때 그 비용은 필요비도 있고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도 있어요. 원래 비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필요비 안에 들어갔을 때 필요비 중에서 통상 필요비도 있고 특별 필요비도 있죠.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데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바로 이 통상 필요비죠. 통상 필요비. 점유자 쪽에서 만약에 과실을 이미 취득을 했다면 이미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다른 비용은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통상 필요비 이거 청구돼야 안 돼요. 이거 청구 안 됨.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더라. 응? 과실을 취득했을 때 그거 이제 물어보죠. 시험에서. 맞나요? 예. 왜 이렇게 열심히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리을은 맞는 말이죠. 리을은. 마침 미음에 나오고 있죠.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필요비 중에서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자, 비읍입니다.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선택을 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선택은 돈 줄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자가 선택입니까? 점유자가 선택입니까? 예, 회복자가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지문은 점유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시읒입니다. 점유자가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 법원에서 회복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자, 상환기간 허용은 필요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유익비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 시읒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옳은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리을과 미음밖에 없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뒤로요. 자, 13번 문제 가보자. 간평사 문제고요. 13번 문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자, 2번 지문. 과실 수치 관련해가지고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시점 자체가 분리되는 때. 그러니까 과실이 생겨나는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죠. 그러니까 대가를 보상해야 되고.
자, 4번은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한 문제죠. 선이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 한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선의는 맞는데 타주라고 나왔죠? 이러면 전부 다 배상 맞습니다. 5번입니다.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미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청구 가능하죠? 근데 뭐는 청구 못한다고? 통상필요비. 통상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5번 정답. 넘기세요. 이제 사례 형태로 된 문제 좀 보죠. 15번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갑은 X 건물을 을에게 매도,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을은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네요. 근데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현재 계약 관계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러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점유자가 누구죠? 을. 그리고 갑은 점유를 회복받아야 될 사람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잘 봐야 되는 거는 문제 첫째 줄에 나와 있는 을의 사용 수익이라는 표현입니다. 을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점유자 쪽에서 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했지 않습니까? 사용 수익. 점유자가 사용하고 수익한 것은 과실을 취득한 것과 같죠. 요걸 파악해야 됩니다. 과실이라고 하면은 천연 과실도 있고 법정 과실도 있는데 사용함으로 얻는 이익도 과실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을은, 점유자 을은 과실을 취득했어요? 취득 못했어요? 취득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비 중에서도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지금. 을이 악이라고 해도 과실수취권 인정된다. 아니요. 과실수취권은 선의일 때만 인정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에 한해서 을은 갑에게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청구하는 거는 선악 안 따진다 그랬지요.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을은 선악 점유 관계없이 가액 증가 현존하는 경우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예, 3번은 역시 비용을 묻고 있는 거죠? 선악 불문입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현재 이 지문에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 이걸 두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과실이요. 을이 선이기 때문에 취득한 과실을 반환을 해야 돼? 반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그럼 사용료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된다는 거지. 자, 5번입니다. 을의 비용 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 도래한다. 비용 지출 즉시가 아니라 반환할 때죠. 물건을 반환할 때 혹은 반환 청구를 받을 때, 그때가 이제 비용 청구 시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내려가죠. 16번 문제. 자, 갑소유 건물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했고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을입니다. 자, 갑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했네요. 자, 그리고 을은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기억. 을이 악일 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선악 불문 비용 청구. 자, 니은입니다. 을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거는 현상을 유지하고 물건을 보존시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필요비죠. 뭐라고요? 필요비. 유익비 아닙니다. 필요비. 맞고요. 디귿.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선이 자주라면은 손해 전부. 아니요. 현존 한도 배상이죠. 디귿 틀렸다.
자, 리을은 아까 봤던 지문입니다. 유익비 관련해 가지고는 을의 선택에 따라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자 갑이 선택할 문제고요. 리을도 틀렸고. 자, 미음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 악의의 점유자, 타주 점유자 배상 범위는 동일하다. 맞습니까? 목적물에 대해서 멸실훼손됐을 때 그게 악의 점유자든 타주 점유자든 뭐 차이 없죠? 어떻게 배상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배상이지. 맞나요? 예, 전부 다 배상이잖아요. 선이 있고 자주일 때 요때 해당됐을 때만 현존한도 배상. 목적물 멸실훼손에서 그 외 나머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부 배상. 그러니까 점유자가 뭐 악의가 됐든 뭐 타주가 됐든 어차피 다 전부 배상이라는 점에서 반환의 범위가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D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점유 일반 문제 한 개 풀고요. 점유보호 청구권 넘어갑니다. 자, 189페이지 20번 문제. 자, 20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지문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공연 추정된다. 그쵸? 이런 거를 묶어서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해요. 점유의 추정력. 자,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첫 번째 만났었던 것이 자주 점유가 추정된다. 선의 점유가 추정이 된다. 평온하게 점유를 하는 것으로. 공연하게 점유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점유도 추정이 되고 적법 점유까지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가 입증할 책임은 없는 거죠. 근데 뭐는 추정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무과실. 맞습니다. 무과실. 무과실 점유만큼은 추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입증해야 돼요. 요 위에 것들은 입증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추정 받으니까요.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표현으로서 맞는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승계 취득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고 있다.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한다는 것은 합산해서 주장한다는 겁니다. 합산 주장. 그러면 합산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앞에 사람의 점유가 기산점, 시작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자까지도 다 같이 승계받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임치관계를 통해서 물건을 점유하겠다. 예, 이런 경우도 간접 점유가 인정되죠. 간접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 매개관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점유 매개관계. 매개관계. 여기서 말하는 점유 매개관계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네, 맞아요. 대표적인 게 임대차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문에서 나오고 있는 임치계약 관계도 임치 이런 것들도 점유 매개관계에 해당됩니다. 자,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임대차를 해가지고 을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임차인으로서 물건을 받아서 쓰고 있죠? 그럼 얘는 무슨 점유? 직접 점유. 을은 직접 점유를 하게 되고 임차인이. 갑은 물건을 빌려준 거죠? 그럼 임대인으로서 얘는 간접 점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임치계약인 경우도 임치계약.
갑이 물건을 맡겼어요, 을한테. 맡긴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맡긴 사람을 임치인. 그리고 물건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시 임치계약에서도 수치인 쪽에서 물건을 직접 점유를 하고 있고, 물건을 맡긴 사람 갑은 간접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치계약도 점유 매개관계에 해당이 되고, 이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선의의 점유자였는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셨는데요. 그러면 선의였다가 악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때 바뀌는 시점이 언제였죠? 맞아요. 소재기시였어요. 선의의 점유자였다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해서 악의로 바뀔 때, 그때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재기시. 자,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게 자주점유였는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해서 타주로 바뀔 수 있죠. 이때는 바뀌는 시점이 판결 확정 시예요. 달라요.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꿔서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구별하라 그랬어요? 시읍. 네? 선악은 뭐라고? 선악은 뭐라고? 소재기시. 시읒으로 구별하라 그랬죠? 예. 자, 그럼 4번은 맞았어? 틀렸어? 4번은? 틀린 거죠. 확정된 때로부터 되는 거는 자주에서 타주가 그런 거고, 지금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선의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했습니다. 이게 과실을 취득한 거죠. 반환해야 돼? 반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과실 취득권 가지니까요. 자, 4번 정답 뒤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 문제를 풀고 점유권 파트를 마무리할 건데, 자, 페이지는 191페이지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204조예요. 204조. 여기를 물어봅니다. 우리 민법 제204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소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반환 청구가 아니고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반환 청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 1항에서 20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침탈이 있어요. 침탈이 있어야 점유물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2항에서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해서 1년 내로 행사를 하는 거다.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건 제척 기간이고 그 기간은 출소 기간.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죠. 출소 기간.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침탈처럼 보이지만 침탈이 아닌 것들로 함정을 많이 파죠. 침탈이 아닌 거. 침탈처럼 보이지만 침탈이 아닌 거.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사기. 맞아요. 사기. 자, 사기는 속아서 물건을 넘긴 것일 뿐 훔친 건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실물 습득. 유실물을 습득한 것도 쪼은 거지 훔친 건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무단전대차.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시켰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점유를 승계시킨 것일 뿐 침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 한번 보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자, 지금 1번 지문에서 말하는 건 방해 제거 청구죠. 이건 205조예요. 205조. 여기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하라고 돼 있고 이때 나오는 이 1년도 역시 제척기간, 출소기간 맞습니다. 2번입니다. 점유 보조자가 나오네요. 보조자는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보조자라서. 보조자라서 점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넘겼네요. 근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접 점유자를 임대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제 멋대로 물건을 딴 사람한테 넘겨줘 버렸죠. 이게 이를테면 뭐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무단전대차 요런 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제3자가 임차인의 물건을 훔친 거예요? 임차인이 자기 손으로 넘긴 거예요? 임차인이 자기 손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4번입니다.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경우. 특별 승계인이 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그 특별 승계인이 악이니까 그자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204조 2항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를 못하죠. 그럼 반대 해석하면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4번 틀렸네요. 5번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점유 방해를 받은 경우에 이미 공사에 착수하고 나서 1년이 지나 버렸든지 아니면은 이미 완성이 돼 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났거나 1년이 지났거나 뭐가 돼버렸을 때? 완성이 돼버렸을 때. 그때는 철거하라고 방해 제거 청구 못해요. 정답 4번. 내려갑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옳지 못한 거. 자, 기억은 역시 출소기간을 말하고 있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니은 내려갑니다. 방해받을 염려가 있죠. 이때는 예방 청구하고 손해배상의 담보는 둘 다 청구를 하는 게 아니죠. 둘 중에 선택입니다. 여기는 206조를 확인하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6조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은 손해배상 담보 그리고 예방 청구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서는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어떤 단어가 보이죠? 사기. 사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침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리을입니다.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침탈자의 선의의 승계인으로부터 악의로 다시 전득한 자입니다. 이 자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령 갑이 점유자예요. 갑이 점유자고 이 갑이 하고 있던 점유를 을이 와가지고 침탈을 한 거지. 침탈을. 그럼 을이 침탈자이기 때문에 침탈자 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침탈자가 점유를 승계시켰습니다. 침탈자가 점유를 승계시켰고 점유를 승계받은 자가 선의의 승계인이다. 그러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갑이 이 선의의 승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다는 거지. 204조 2항이 이 내용이에요. 선의의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반대 해석하면 얘가 악의의 승계인이라면 선의가 아니고 악이었어. 이거 알고 있었어. 그러면 침탈자의 악의의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되고 지금 지문에서 물어보는 건 이 상황이에요. 갑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 을이 갑의 점유를 침탈했고 그리고 침탈자 을로부터 선의의 승계인이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럼 병이 선의의 승계인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자 갑은 선의의 승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선의의 승계인이 다시 점유를 승계시켰는데 얘는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악이라고 하더라도 병이 보호를 받으니까 엄폐물 법칙에 따라서 정한 태도 갑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섞으면 안 돼요. 다른 상황입니다, 엄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위에 같은 경우는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자가 악이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선의의 승계인한테 넘어갔다가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자, 걔가 악일 때는 엄폐물 법칙. 병이 이렇게 앞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요 지문은 지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자, 지금 첫째 줄 오른쪽에 선의의 승계인으로부터 악의로 다시 전득한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폐물 법칙에 따라서 그 악의의 승계인에게도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리을은 틀렸어요. 미음,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미음 틀렸고요. 자, 비읍, 점유의 소 그리고 본권의 소는 일단 별개의 소로 봐야 되겠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입니다. 옳지 못한 거는 니은, 리을, 미음 정답 5번이 되겠어요. 자, 소유권 요 정도, 점유권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는 소유권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료부터 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료. 메일 정리노트 피세요. 예, 옳은 지문들 좀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86번 지문부터 차근차근. 자, 소유권 객체는 물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 소유권의 객체다. 라고 하려면은 토지를 소유한다. 건물을 소유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이 소유권의 객체일 뿐 권리는 객체가 될 수 없다. 권리를 소유한다라는 거는 논리상 맞지 않아요. 다만 예를 들어 갑이 분양권 가지고 있어. 분양권은 물건입니다, 권리입니다? 권리죠. 분양권을 소유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분양권 소유하는 거. 그게 안 된다고요, 선생님. 네? 분양권은 권리잖아요, 권리.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아니 분양권 내 건데요? 예,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근데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건 아니라고요, 선생님. 분양권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데요. 그렇죠, 팔 수 있죠. 분양권도 매매할 수 있어요.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양권이라는 거는 매매의 객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매매의 객체가 되는 것은 맞는데 분양권을 그 자체를 소유하겠다. 이거를 소유권의 객체로 삼겠다. 아,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일 뿐 뭐가 아니라고? 권리가 아니라는 거지. 자, 87번 지적공부에 한 필지로 등록된 토지경계입니다. 토지경계는요, 현실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다르다면 당연히 공부상 경계를 일단 기준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판례는 첫째 줄 오른쪽에 소유권의 그 범위도 현실 경계하고는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를 따라서 확정되고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88번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내 땅이 맹지일 때죠. 다른 데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줄에 이미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맹지라는 거다, 맹지 아니라는 거다? 맹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통로로 나가야 돼요? 남의 땅 밟고 나가야 돼요? 통로로 나가셔야지. 근데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남의 땅 밟는 게 더 편리해요. 편리해. 그러니까 나는 당신 땅 밟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 되지 않는다. 좀 둘러가더라도 통로가 있는 경우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 자, 89번입니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됐습니다. 폐색됐다는 거는 물이 막혀서 고였다는 거예요. 물이 막혀서 고였어요. 그럼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은 곰팡이 피잖아요. 이때 고지 소유자, 위에 살고 있는 소유자께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공사를 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90번 양안의 토지. 여기서 말하는 양안의 토지는 안쪽에 있는 토지를 말해요. 안쪽의 토지.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이때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상인관계가 이게 단어가 희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고 밑에도 땅이 이렇게 있는 거지. 밑에도 땅이 이렇게.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위에가 갑소유, 밑에가 을소유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이로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 자, 근데 여기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 경계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갑소유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통로가 지금 을 거라고 갑 거라고? 갑 거라고, 갑 거.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갑이 내 땅이니까 여기를 좁혀야 되겠다. 물이 흐르는 곳을 좁혀야 되겠다. 그럼 이제 물이 압력이 세져가지고 을 땅으로 물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갑이 이걸 제멋대로 넓혀버리면은 와야 될 물이 을한테 안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을한테 뭔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안의 토지, 안쪽의 땅이 남의 땅일 때는
제 멋대로 폭을 갖다가 막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1항에서는. 근데 지금 2항에서 말하는 거는 양안의 토지가 지 거래, 지 거. 내 땅이야, 내 땅. 그럼 자연의 수류를 거스르지 않는 이상은 폭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요 2항에서. 내 거니까, 내 거. 남의 거면 못해요. 그건 229조 1항에서 그렇게 돼 있고, 요 2항에서 말하는 거는 내 거니까 해도 된다는 거지.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194페이지. 1번 문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역은 맞습니까? 소멸시효 안 걸린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리입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가능합니까? 아니, 안 된다. 권리는 안 된다고요.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공중을 위해서 자기 땅을 도로로 제공했어요. 남이 제공하라 그랬어요? 지가 제공했어요? 지가 스스로 제공했다고. 통로로 쓰시라고. 그럼 사람들이 통로로 이용하고 다니겠죠, 왔다 갔다?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다 나가. 앞으로 다니지 마.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토지 반환하라고 인도 청구하거나 다 안 됩니다.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인도 청구도 안 된다. 지금 뒷문장에 인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틀린 지문. 리을입니다. 한필 토지 소유권 범위 경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공부상 지적도가 아니라 현실 경계 담장. 공부상이에요, 현실 경계예요? 공부상 기준입니다. 서로 다를 때. 리을은 틀렸고요. 미음, 상린관계는 소유권에 규정돼 있지만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싹 다 준용되죠. 이건 뭐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못한 거는요, 지금 문제에서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 문제 가보죠. 자, 뒤에 6번 문제. 6번 문제입니다. 틀린 거.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되나. 이까지 맞는 말입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이기 때문에 지상권에도 전세권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통행할 수 있어요. 근데 불법 점유자, 얘는 안 됩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일단 불법 점유자 못해요. 불법 점유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게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는 내부적 소유자일 뿐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주의토지 통행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2번) 통로가 있어요. 근데 남의 땅 가는 게 더 편리해.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통행권자가 통행을 할 때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택해야죠. 손해가 적도록. 자, 4번입니다. 통행권자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해야 된다면 통행권 인정을 받으니까 그만큼 자신이 편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은 통로 개설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고 그 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이 원칙이에요, 무상이 원칙이에요? 유상이 원칙이에요. 자,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 손해보상 해줘, 안 해줘?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유상. 일단 유상이 원칙. 유상이 원칙.
유상 원칙. 손해보상해라. 유상. 자, 그리고 이 판례를 보게 되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지역권하고는 크게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지역권 있죠, 지역권. 지역권을 시효를 통해서 취득했을 때도 손해를 보상해라, 손해보상하지 말아라. 손해보상하라 그랬어요. 남의 땅에 통로 개설해서 20년 왔다 갔다 해서 지역권자가 됐으면 손해보상해줘라. 즉 유상이라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판례 입장 바꾼 게 있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시효로 취득할 때 예전 판례 입장은 이 경우에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랬거든요. 입장 바꿨어요, 판례가. 돈 주라는 거예요. 분묘시효로 취득했을 때 돈 주라 그랬어. 유상으로 바뀌었어요, 입장.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 점점 각박해지고 이제 돈 다 받겠다는 거지. 유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지역권 시효 취득,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유상입니다. 유상.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덜 헷갈리죠, 이제. 자, 어버립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토지 현황에 따라서 이동될 수 있다. 맞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상황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로가 유동적이에요. 정답 2번. 자, 내려갑니다. 상린관계입니다. 옳지 못한 거. 1번. 상린관계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려면 인접해야 됩니다. 인접해야 되고, 그리고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상린관계도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2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입니다. 원칙은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담이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유로 볼 수 없겠죠? 그 건물주 겁니다. 자, 3번입니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됐습니다. 그러면 고지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공사할 수도 있다. 자, 4번입니다.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 소유자의 토지인데 이때 수로와 수로폭 변경할 수 있다. 양안의 토지가 남의 땅이라고 자기 거라는 거죠. 그럼 폭 바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꿀 수 있어요. 자, 버립니다. 경계표 담 설치, 용수권 승계, 소통공사, 수류 변경. 이것들 전부 다 상린관계 속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규정을 해놨지만 이것들은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특약을 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들이에요. 근데 5번 지문에서는 관습이 우선하는 규정 없다 그러는데 그런 거 많습니다. 상린관계 속에. 5번이 틀렸어요. 5번 정답. 자, 다음 이제 8번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시효 취득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시효 취득 관련해서 오늘 받으신 자료 조금만 보고 잠깐 좀 쉬고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 다시 피시고요. 자, 메일 정리 노트 91번 지문. 자연인 말고 비법인 사단도 시효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자연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상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라면은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 자, 92번. 너무 길죠, 그죠? 자, 여기서 일단 첫째 줄에 보시면은 시효 취득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셋째 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그 셋째 줄 오른쪽 가보시면은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 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이나 소급표를 들어서 대항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습니다. 문장 기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해요. 을이 시효를 완성해. 자, 여기서 시효를 완성했다는 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20년 채운 거죠. 그럼 뭐를 취득하죠? 등기 청구권. 이러면 을이 등기 청구권을요, 갑을 상대로 취득하게 돼요. 자, 그런데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갑이 이 부동산을 을한테 넘겨주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죠.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습니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이렇게 제3자한테 소유권 넘어갔을 때 일단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하고, 이 을은 갑을 상대로 취득했던 이 등기 청구권을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주장할 수 없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병의 소유권 등기는 유효고 부동산은 병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자,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자, 그렇다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했어요. 시효 완성을 했고, 역시 시효 완성을 통해서 갑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이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저당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등기가 격려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이 병한테 팔았든 아니면 이렇게 저당권 설정을 했든 이 제3자는 유효하게 권리 취득을 하겠죠. 왼쪽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왼쪽과 똑같이 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오른쪽 사례에서는 일단 병한테 소유권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을이 등기 청구권 갑한테 행사를 해서 을이 소유권 등기하면 얘가 소유자가 될 수 있죠. 뭐 하면? 등기하면. 등기를 하면은 을이 소유자가 될 수 있겠죠. 이때 이 저당권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야, 지우고 나가 라는 식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부동산 소유자가 됐지만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돈을 누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판례를 보게 되면, 자, 판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 오른쪽입니다. 네 번째 줄 오른쪽 끄트머리 보시면은 따라서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서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 갑에 의해서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한, 병의 저당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은 시효 취득자가 용인해야 될 토지 부담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얘는 안 지워지니까, 얘는 안 지워지는 저당이니까 변제를 했다는 거지. 돈을 갚아버렸다는 거지. 얼마 남지도 않은 거 그거. 을이 이렇게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했던 이유는 자신이 담보권 설정이 없는 완전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이죠. 그러니까 이 변제는 갑을 위한 거다, 을 자신을 위한 거다.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갑한테, 안 그래도 시효 취득 당해서 열받는 갑한테 구상권 행사, 돈 달라고.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지금 판례 입장.
변제를 한 것은 시효 취득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원 소유자한테 구상권 행사하지 말으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 변제액에 대해서 대위 변제를 이유로 구상권 행사를 하거나 부당 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돼. 아시겠어요? 예. 한 개 더. 한 개 더. 근데 공간이 협소해요. 왼쪽에서 할게요. 공간이 협소함으로. 자, 한 개만 더 설명드리고 쉴 테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요까지만 하고 쉴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돼 있어요.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돼 있고 요 상태에서 을이 시효 완성시켰어요. 그럼 역시 이제 시효를 완성시켰으니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청구권을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갑이 수탁자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갑은 수탁자였고 그러면은 진정한 소유자, 내부적 소유자, 신탁자가 따로 계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갑하고 병하고 과거에 명의신탁을 했던 거지. 명의신탁을. 명의신탁은 일단 우리가 지문에서 만났을 때 무효라고 푸셔야 됩니다. 명의신탁 무효예요. 맞아요? 예. 근데 취득시효에 나오는 명의신탁 중 명의신탁이 유효한 판례가 한 개 있습니다. 조금 이따 문제에서 만날 겁니다. 명의신탁이 종배종에 해당돼서 유효였다면 신탁자가 내부적 소유자, 수탁자는 외부적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은 갑과 병 명의신탁 관계에서 내부자예요, 외부자예요? 외부자죠. 을은 외부자. 그럼 을의 시각에서 봤을 때 누가 소유자예요? 갑하고 병 중에. 현재 얘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갑을 상대로 취득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이후에 을이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버린 거예요. 명의신탁이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하겠죠? 그럼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으니까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가 되고 다시 신탁자한테로 명의를 되돌립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신탁자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거는 이제 내부 외부 따질 거 없이 소유자 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을은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는 소유권을 회복한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요게 이제 취득시효 끝판왕이에요. 가장 어려운 판례입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결국 그 안에는 맥이 똑같아요. 일단 여기를 잘 보시면은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었죠. 대항할 수 없다.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저당이 설정이 됐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는 바람에 명의가 되돌아가서 내부적 외부적 소유자가 병으로 다 통일돼 버렸다. 대항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랑 요 경우가 똑같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요 사례하고 요 사례는 결국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상황.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내용들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